14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민문이 근육에 대한 거 한번 보죠. 민문이 근육. 민문이 근육은 이 가로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문이 근육이라고 해요. 가로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문이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민문이 근육은 이 내장 근육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대로근 또는 불수의근이라 한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율신경의 지배. 그래서 민문이 근육은 주로 이 내장기관의 활동을 담당하는 근육이 되겠다. 그래서 이 내장 근육이 된다는 거, 내장 근육. 그래서 민문이 근육은 이 내장 근육이 되겠다는 거. 계속해서 보면 민문이 근육에가 이 내장 근육의 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관이라든가, 그 다음 요관이라든가, 혈관, 자궁, 방광의 벽을 형성한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민문이 근육의 민문이 근육하고 이 뼈대 근육을 비교했을 때, 민문이 근육의 특징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문이 근육 수축은 수축경과가 느리다 해놨죠. 그리고 수축력이 약하나, 이 수축 자체가 지속적이고 필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노트로도 보면 이 민문이 근육이죠. 이 불수의근이죠. 이 불수의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민문이 근육이고 이 내장 근육이다. 내장 근육. 그리고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해놨어요. 이 교감부교감 신경의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민문이 근육의 분류해가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민문이 근육의 분류. 하나는 이 단단히 민문이 근육. 이 단단히 민문이 근육 또는 내장 민문이 근육이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다단히 민문이 근육. 그래서 이 민문이 근육의 분류해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하나는 내장 민문이 근육, 단단히 민문이 근육. 또 다른 하나는 다단히 민문이 근육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민문이 근육에서 단단히 민문이 근육은 이 내장 민문이 근육은 이 소화관, 그 다음에 자궁, 그 다음에 방광의 벽을 이루는 민문이 근육이 되겠다. 그리고 이 내장 민문이 근육, 단단히 민문이 근육의 특징은 이 근육 섬유가 서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근육 섬유들이 서로 융합되어 정기적 항문이 하나의 근육세포에서 다음 근육세포로 쉽게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뒤에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단단히 민문이 근육이죠. 그래서 이 근육 섬유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근육 섬유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민문이 근육에가 단단히 민문이 근육은 이 근육 섬유들이 서로 융합되어 정기적 흥분이 하나의 근육세포에서 다음 근육세포로 쉽게 전도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다단히 민문이 근육의 예로는 이 눈의 홍채, 그 다음에 선모체근, 그 다음에 혈관의 벽. 그래서 눈의 홍채하고 선모체근하고 혈관의 벽을 구성하는 민문이 근육이다. 그리고 특징은 근육세포 사이에 세포막 융합이 없는 것이 단단히 민문이 근육하고 다르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근육세포 사이에 세포막 융합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보면 이 막전압과 활성전압이 나오는데, 이 민문이 근육의 안정막전압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mV 사이에 있고, 이 흥분과 흥분 사이 휴식기에도 안정막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동한다 해놨어요. 그리고 민문이 근육에는 자동능이 있어 지배신경의 흥분이 도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흥분 발사를 되풀이해서 수축을 반복한다. 그런 말도 써놓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장 민문이 근육이 단단히 민문이 근육 보여주고, 이 다단히 민문이 근육 그립니다. 그 다음 장 그림 108페이지에도 보면 이 단단히 민문이 근육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근육 섬유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예로서 소화관, 자궁, 방광의 벽이 예가 되는.
그 다음에 다단위 민물이 근육의 그 예로 아까 그 혈관이 있었죠. 혈관의 벽. 그래서 이 소동맥 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깥막이 있고 중간막이 있고 이 내피세포가 이 내막이 되겠죠. 내막. 이 속막이 되겠다라는 거. 속막. 그래서 이 다단위 민물이 근육의 예로서 이 혈관의 벽이죠. 이 소동맥 벽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방광 위에 민물이 근육에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가소성의 그 특징을 써놨어요. 그래서 민물이 근육은 이 잡아당기면 쉽게 그 길이가 늘어나 본래 길이의 몇 배까지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 장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힘에는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민물이 근육의 가소성이란다. 그래서 민물이 근육은 이 잡아당기면 쉽게 그 길이가 늘어난다. 그래서 본래 길이의 몇 배까지도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고 이때 그 힘에는, 이 장력은 힘을 말하죠. 이 힘에는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의 민물이 근육의 가소성이란다. 그래서 예로서 보면, 이 방광은 이 오줌으로 차겠죠. 그리고 위는 이 음식물도 차게 되는. 그래서 이 방광이나 위의 민물이 근육은 오줌이나 음식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이 민물이 근육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이 방광하고 위에 민물이 근육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민물이 근육을 잡아당기면 쉽게 그 길이가 늘어나 본래 길이의 몇 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힘에는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을 민물이 근육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광의 위에 민물이 근육은 오줌이나 음식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이 문제집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 보면 1학기 때 우리 배운 해부생리학 문제집이 되겠죠. 요걸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보죠. 이 문제집 43페이지 되겠어요. 43페이지. 자, 43페이지 보면, 자, 보죠. 43페이지 16번 문제 보죠. 16번 문제. 이 세포에서 이 NA이온하고 K 플러스의 펌프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이 세포막이 되겠죠. 세포막에서 이 능동적 이동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세포에서 NA이온하고 K 플러스의 펌프 작용을 볼 수가 있고 이 세포막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죠. 계속해서 보면 23번 문제 보죠. 23번 문제. 자, 23번 가보죠. 문제 23번. 자, 23번 나왔죠, 문제. 그래서 23번 보면, 이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 이동 방식, 이거, 능동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능동 운반은 이 농도 경사하고 막전압 역행하죠. 그래서 능동 운반은 농도 경사하고 막전이 역행하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운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운반대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능동. 자, 그 다음에는 문제 가가지고 25번 보도록 하죠. 25번. 자, 25번 보도록 하죠. 25번. 자, 25번 보도록 하죠. 25번. 자, 25번 보면 25번 보도록 할까? 여기서 보면 이 오줌 생성하고 림프액 생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물질이 동반. 이거는 여과라 그랬죠. 여과가 되겠다. 그래서 여과는 이 압력 차의 물질 이동 현상이 되겠다.
그 다음 26번 생리적 식염수인 NaCl 농도는 이 0.9%가 되겠죠. 0.9%. 그래서 이 등장액이죠. 0.9% NaCl 용량. 체액의 삼투압과 같은 농도. 고장액은 체액보다 높은 삼투압을 가진 용액이죠. 적혈구 수축 현상 발생. 이 저장액은 체액보다 낮은 삼투압을 가진 용액. 적혈구에서 용혈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서 29번 보도록 하죠. 29번. 자, 보면 이 반투막을 통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 물이 이동하는 거죠. 용매니까. 이 물 분자, 용매 분자 이동하는 운반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삼투에 대한 설명이었죠. 삼투.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가지고, 53번 보도록 하죠. 이 50페이지에 53번. 자, 50페이지에 가가 53번. 자, 50페이지 보죠.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53번. 자, 53번. 자, 53번 보면 이 잉크가 물에 퍼지는 현상. 이거 확산이 되겠죠, 확산. 그 다음에 54번 보죠, 54번. 54번 보면 반투막을 통과할 때 용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 분자가 이동되는 물질 이동 방식. 이 삼투라고 했죠. 조금 전에 봤던 문제죠. 그 다음에 55번 보도록 하죠. 55번. 자, 55번 보도록 하죠. 적혈구가 용혈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용액, 이 저장액이 되겠죠. 저장액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0번 보도록 하죠. 60번. 60번 보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운반에서 확산 속도를 촉진시키는 경우는 1번이 맞겠죠.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농도 경사는 클수록 해야 되겠죠. 클수록. 확산 속도 촉진. 그럼 확산 거리는 짧을수록 해야 되겠죠. 짧을수록. 그럼 확산 면적도 클수록 해야 돼요. 그리고 기질 용해성은 높을수록 해야 되겠죠. 높을수록. 그래서 맞는 거는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해서 1번이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신경생리 부분을 보도록 하죠. 신경생리. 자, 문제집으로 가서는 271페이지가 되겠어요. 271페이지 한번 보죠. 자, 271페이지. 자, 271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보죠. 1번 내신경의 분류 중에서 감각신경에 속하는 것은
이 감각신경에 속하는 거는 이 후각신경이 되겠죠. 요거 전부 다. 그래서 요 설명처럼 감각신경은 요 제1뇌신경인 후각신경, 제2뇌신경인 시각신경, 제8뇌신경인 청각신경, 요 세 개가 되겠죠. 그러고 이 운동신경에는 제3뇌신경인 눈돌림신경, 제4뇌신경인 도드래신경, 제6뇌신경인 갑돌림신경, 제11뇌신경인 더부신경, 제12뇌신경인 세미신경이 되는. 그래서 감각신경에 속하는 건 요 후각신경, 제1뇌신경 요거라. 자, 그 다음 보죠. 자, 2번에 보면 요거 이 리틀 소체를 볼 수 있는 곳, 리틀 소체를 볼 수 있는 곳은 신경세포가 되겠죠. 신경세포. 신경세포에서 이 리틀 소체를 볼 수가 있겠다. 리틀 바디를.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3번 보면 신경악교세포가 아닌 것. 정답은 그 1번에가 숫잔세포는 아니죠. 그래서 별악교세포, 희소돌기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뇌실막세포. 요 4개는 신경악교세포에 들어가죠. 별악교세포, 희소돌기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뇌실막세포.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보면 이 포식작용이 있는 신경악교세포는 이 정답은 이 미세악교세포죠. 미세악교세포. 이 식작용하죠. 식작용. 포식작용. 이 포식작용하는 그 신경악교세포는 이 미세악교세포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그 6번 보도록 하죠. 6번. 자, 6번 보면 이 6번 보도록 하죠. 6번. 자, 6번 보면 이 시냅스에서 억제성 전달 물질이니까 가바가 되겠죠. 감마 안으로 붙어리게 시비로 가바. 자, 그 다음 7번 보죠. 어, 7번 보면 신경섬유가 자극의 강도에 따라 최고의 흥분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현상. 이 실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실무엘. 자, 그 다음 8번 보죠. 이 반살의 그 5대 요소를 할 수 없는 것. 반살은 요거죠. 수용기, 구심신경, 반사중추, 원심신경 효과. 그래서 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수용기. 그 다음이 덜신경, 구심신경. 그 다음 반사중추, 날신경, 원심신경 효과. 그래서 이 틀린 거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죠. 이 뇌실의 종류가 아닌 거. 이 뇌실은 이 대뇌 가쪽 뇌실이죠. 그 다음에 이 사이뇌의 요 셋째 뇌실. 그 다음 중간뇌, 중간뇌 수도관이 있죠. 그러고 그
그 다리내하고 이 소내 쪽에 넷째 내실입니다. 그리고 이 척수의 중심관이 되겠죠. 중심관. 그래서 이 중간내 수도관 있고. 그래서 이 내실의 종류가 아닌 거는 2번 둘째 내실이죠. 그래서 이 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쪽 내실. 그 다음 셋째 내실, 중간내 수도관, 넷째 내실, 척수의 중심관. 자, 11번 보겠어요. 이 조절 중추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이 정답은 이 손의 평행 감각이 맞겠죠. 그리고 이 체온 조절 중추는 이 시상 하부가 맞겠죠. 그 다음 호흡 중추는 이 숨내가 되겠고, 그리고 이 심장 중추도 이거 마찬가지로 숨내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운동 중추는 대뇌 뱃질이 되겠죠. 브로드만 사형령.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그 13번 보죠. 13번. 자, 13번. 이 척수가 끝나는 위치는 이 척수 원뿔해가 이 첫째, 둘째 허리뼈가 되겠죠. 제1, 2허리뼈가 되는. 그 다음에 14번 보죠. 이 내 척수액이 생성되는 부위는 요 맥락의기가 되겠죠. 맥락의기. 그 다음 15번 보죠. 이 척수 질환으로 이 응치 분절에 배뇨 중추가 마비되면 나타나는 질환은 요 실금이 되겠죠. 요 실금. 그 다음에 16번 보죠. 이 중간내에서 시작하는, 이는 기시는 시작을 말하죠. 시작하는 뇌신경은 이 3, 4 뇌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제3 뇌신경인 이 눈돌림 신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죠. 17번. 어, 17번. 이 다리내에서 시작하는 뇌신경은, 이 정답은 이 얼굴신경이 되겠죠. 이 다리내에 시작하는 뇌신경은 5, 6, 7, 8 뇌신경이 되겠죠. 5, 6, 7, 8 뇌신경. 그래서 이 제7 뇌신경이죠. 이 얼굴신경이 답이 돼. 이 브로카. 그 다음 18번 보죠. 이 브로카 영역해가 이 운동성 어느 영역 위치는 이 이마엽이 되겠죠. 정답은 5번요. 이마엽 아래끝 이마엽.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은 이 브로드만으로 치면 이 44 영역이 되죠. 44 영역. 그리고 이 위치는 그 이마엽이라. 자, 19번. 브로드만 52구역 중 제312 영역인 이 감각 영역이죠. 최선 감각 영역은
이 중심 D랑이 되겠죠. 중심 D랑. 자, 20번. 브로드반 52구역 중 17영역으로 시각 영역은 요 뒤통수엽이 되겠죠. 뒤통수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 침분비 중축, 그 다음에 상침 중축, 구토 중축, 식기반사 중축, 유액분비 중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위는 이 숨내가 되겠죠. 정답은 숨내가 됩니다. 자, 23번 보죠. 척수신경은 몇 개인가? 이 31쌍이 되겠죠. 31. 그 다음 24번 보죠. 자, 24번 보면 이 허리뼈 뚫기, 요 추천자 부위로 자주 이용되는 위치는 이 아까 그 척수원뿔, 척수가 있는 첫째, 둘째 허리뼈를 피해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허리뼈 사이. 그래서 제3 허리뼈하고 제4 허리뼈, 3, 4, 3 허리뼈하고 4 허리뼈 사이가 이 허리뼈 뚫기 부위로 자주 이용됩니다. 그 다음 25번 보죠. 이 뇌줄기에 속하지 않는 부위는 이거는 대뇌가 되겠죠. 그래서 뇌줄기는 이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뇌 요 네 개가 뇌줄기가 돼요. 자, 26번 보죠. 이 대뇌에서 이 미각 영역이 위치하는 부위. 이 미각 영역 위치하는 부위는 이 마루엽이 되겠죠. 마루엽이 되겠죠. 그 다음 27번 보죠. 이 목신경을기에 가장 중요한 신경은 이 가로막 신경이죠. 이 가로막 지배하는 가로막 신경. 그래서 가로막 신경은 목신경을기의 가지라는 거. 그래서 목신경의 가장 중요한 신경은 이 가로막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보죠. 자, 이 청각과 관계 있는 부위. 이 청각하고 관계 있는 부위는 이 관자엽이 되겠죠. 관자엽. 그래서 이 운동 영역은 중심 아비랑이다. 감각 영역 중심 D랑이다. 시각 영역 뒤통수엽이다. 청각 영역 관자엽이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죠. 이 사인의 시상하부의 기능이 아닌 거. 이 정답은 이 호흡 중추는 아니죠. 호흡 조절은. 이 숨내가 하죠. 숨내가. 그래서 이 변화문진 다 맞다는 거죠. 이 사인의 시상하부의 기능이죠. 시상하부의 기능. 자율신경 종합 중추, 체온조절 중추, 본능 욕구 조절, 호르몬 생산이 맞죠. 그 다음 30번 보죠. 30번. 자, 30번 보도록 하죠. 30번.
30번 보면 이 체온을 유지 조절하는 중추. 이 시상하부죠. 시상하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번 보죠. 이 피라민노가 교차되는 뇌 부위는 숨뇌가 되겠죠. 숨뇌가 되겠죠. 그 다음 32번 보죠. 이 몸의 평형과 운동에 관여하는 곳. 이 소뇌가 되겠죠. 소뇌가 정도. 그 다음 33번 보도록 하죠. 호흡, 심장, 혈관의 중추. 호흡 중추, 심장 중추, 혈관 운동 중추. 이거 숨뇌에 대한 얘기죠. 숨뇌. 34번, 내 축수막의 가장 바깥막은 이거 경질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경질막, 바깥막, 그 다음 거미막, 중간막, 연질막이 내막이 돼요. 자, 그 다음 35번 보도록 하죠. 이 셋째 내시를 관찰할 수 있는 부위, 그 사이뇌가 되겠죠. 이 정답은 사이뇌가 돼요. 자, 36번 보도록 하죠. 36번. 이 뇌색수액이 생산되는 곳, 이 맥락을기라 그랬죠. 맥락. 그래서 맥락을기는 요 가쪽 내시, 셋째 내시, 넷째 내시 벽에서 모혈관에 밀집된 형태가. 그 다음 37번. 이 팔신경을기에 이 근육 피부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 그래서 이 근육 피부 신경 지배하는 그 근육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위팔 두갈래가 되겠죠. 위팔 두갈래. 자, 38번. 이 혼합신경이 아닌 것. 이 혐의신경은 운동신경이죠. 그리고 나머지 쉐인두신경, 제분의 신경이죠. 3사신경, 제원의 신경. 미주신경, 제10내 신경이죠. 을규신경, 제7내 신경이죠. 요 4개는 혼합신경이죠. 혐의신경은 제12내 신경이고, 이 운동신경이 들어가죠. 자, 39번. 평형 및 청각에 관여하는 신경은 이 제8내 신경이 되겠죠. 제8내 신경. 요 속기신경이라 그러죠. 속기신경. 이 속기신경이 되겠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 40번 보면 혀의 운동을 주관하는 신경은 혐의신경이 되겠죠. 이 제12내 신경, 혐의신경이 혀의 운동을 주관하는 신경이 되겠죠. 혐의신경. 그래서 이 설명처럼 혐의신경은 제12내 신경, 혀의 운동신경이 되겠다. 혀의 운동이
그 다음에 요 41번 보면 이 안구운동에 관여하는 뇌신경은 요 3, 4, 6 뇌신경이 되겠죠. 그 1번. 그래서 제3 뇌신경은 요 눈돌림 신경이죠. 그다음 위고등근, 아래고등근, 안쪽고등근, 아래뒷근 지배하고. 그 다음 제4 뇌신경, 조래신경은 위비근 지배하죠. 그 다음 제6 뇌신경, 갓돌림 신경은 요 가쪽고등근 지배하죠. 그래서 이 안구운동에 관여하는 뇌신경, 요 3, 4, 6 뇌신경, 눈돌림, 도르래, 갓돌림 신경이 되겠다. 자, 42번 이 심장, 호흡, 내장 운동에 관여하는 뇌신경은 제10 뇌신경인 요 미주신경이 되겠죠. 미주신경. 그래서 이 미주신경에 부교한 신경은 가슴 부위, 배 부위의 민무늬 근육과 이 분비세매, 세매 분판. 자, 그 다음. 자, 44번 보죠. 이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의 수가 바르게 짝재진 것. 뇌신경은 12상이죠. 척수신경 31상.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5번 보면 이 뇌실의 뇌척수에게 통로가 아닌 것은 이 정답은 요 경질망리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3뇌실, 그 다음 제4뇌실, 척수중심간 금이망리 공간은 맞죠. 뇌실의 뇌척수의 통로. 그래서 아닌 것은요 경질망리 공간이 되겠다. 자, 46번 보죠. 이 뇌척수에게 순환 경로가 올바르게 연결된 거. 이 정답은 1번이 맞죠. 그래서 이 가쪽 뇌실, 요 대뇌. 그 다음에 요 사이 뇌의 제3뇌실. 중간뇌 수도관. 그리고 다리뇌하고 소뇌 제4뇌실. 그 다음 금이망리 공간, 위시상 정맥골이 되겠죠. 자, 47번 숨뇌 기능이 아닌 것. 이 숨뇌 기능이 심장중추, 소화중추, 구토중추, 호흡중추 맞죠? 이 은혜중추는 아니죠. 은혜중추는 이 대뇌 거칠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48번 보면 자, 48번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요 시상하부가 되겠죠. 시상하부. 자, 49번 신경섬유의 안정막 전압은 마이너스 70mV죠.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였어요. 신경섬유의 안정막 전압. 그 다음 기억 판단 등 이 고등정신 기능을 조절하는 곳. 이 대뇌 뱃질이 되겠죠. 고등정신 기능, 대뇌 뱃질. 그 다음 51번
중추신경 계통 내에서 신경세포체의 집단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이 신경핵이라 그러죠. 신경. 그 다음에 기억의 중추는요, 보면, 그, 둘레계통의 그 해마가 되겠죠, 해마. 그래서 이 둘레계통에 있는 해마가 되는. 그래서 정답은 둘레계통이 돼요. 53번, 이 교감신경의 이는곳, 시작 부위는 이 가슴 분절하고 허리 분절이죠. 정답은 2번이 돼요. 54번, 이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장소는 2번이죠. 허리뼈의 금이망이 공간,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55번, 부교감신경의 끝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이 정답은 아세틸콜린이 되겠죠. 아세틸콜린. 56번, 이 부교감신경 섬유가 포함되지 않는 뇌신경은, 이 정답은 시각신경이죠. 그래서 부교감신경 섬유가 포함되는 신경은 제10뇌신경, 미신경, 쇄인두신경, 제9, 얼굴신경, 제7, 그리고 눈돌림신경, 제3뇌신경이죠. 그 다음 57번. 자, 부교감신경 활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 정답은 심박동수 감소죠, 심박동수. 그래서 이 교감신경 작용은 동공학대, 침분비 억제, 소화운동 억제, 심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기관지 확장. 거기에 비해서 이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이 동공수축, 침분비 촉진, 소화운동 촉진, 심박동수 감소, 혈압 하강, 기관지 수축. 그 다음 방광조인근 이하해요. 그래서 이 보면 부교감신경 활성 나타나는 증상은 심박동 감소되겠다. 라고 기관지 확대나 소화운동 억제나 동공 확대나 침샘분비 억제, 요거는 이 교감신경 작용이 되겠죠. 교감신경 작용이. 자, 그 다음에 식기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은 이 3차 신경이 되겠죠. 3차 신경이 분진 아래측 신경이요.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9번. 이 양쪽에 미주신경이 목부에서 절단된 경우 심박동에 미치는 영향. 미주신경은 이 부교감신경이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절단됐으니까 이 교감신경만 작용하게 되겠죠. 이 교감신경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심장 기능에 촉진적으로 작용하니까 1번에서 심박수 증가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60번 보도록 하죠. 이 부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전 섬유가 시작하는 곳은 이 응치분절이 맞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가슴 분절, 허리 분절이고 부교감신경은 이 뇌줄기에서는 37, 90 뇌신경이죠.
그리고 이 응치 분절이 생깁니다. 자, 62번 세포 내 유입으로 활동 전압을 발생시키는 이온은 Na이온 이게 되겠죠. Na이온. 자, 63번 신경 흥분 전도 과정에서 ATP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는 Na이온하고 K+의 이온의 펌프 작용 이게 되겠죠. 펌프의 작용. 자, 64번 이 뇌신경 중에 순수한 운동신경은 이 정답은 그 보면 그 더부신경이 되겠죠. 더부신경. 그래서 이 운동신경은 눈돌림신경 제3뇌신경, 그리고 도래신경 제4뇌신경, 그 다음 갓돌림신경 제6뇌신경, 그리고 더부신경회가 제11뇌신경, 그리고 혈미신경회가 제12뇌신경이 운동신경이고, 그 다음이 감각신경에서 후각신경회가 제1뇌신경, 시각신경 제2뇌신경, 속기신경 제8뇌신경, 그리고 이 혼합신경회가 3차 신경 제5뇌신경, 얼굴신경 제7뇌신경, 해인두신경 제9뇌신경, 미신경 제10뇌신경. 자, 65번 이 얼굴 표정을 조절하는 뇌신경은 이 얼굴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제7뇌신경이 됩니다. 자,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